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를 알고도 감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메타의 한 직원은 담배업계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만 알고 숨겼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는데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런 연구 결과 어떻게 드러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네. 미국의 교육청들이 메타나 구글 그리고 틱톡과 스냅챗 같은 업체들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이 10대의 성매매 같은 것들을 막지 못했고 또 10대의 SNS 사용을 유도했다 이런 혐의로 소송을 건 내용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디스커버리라는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라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절차를 통해서 메타가 SNS의 유해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해놓고도 그 결과를 감추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문건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는데 로이터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가 했다는 연구 내용 뭡니까?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제목의 연구로 2020년도에 한 연구인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한 사람은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외로움이라든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가 대폭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타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연구를 중단시켰는데요.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기존의 언론 보도 때문에 이 연구가 오염됐다. 즉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연구를 중단시킨 거죠. 하지만 메타의 한 직원은 담배 업계가 그동안 담배 위험성을 연구해 놓고서도 감췄던 것하고 뭐가 다르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연구대로라면은 이 위험성을 알고도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특히 10대들한테 널리 이용시킨 메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메타 측은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그 SNS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일으키는 사회 문제 이런 거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엄청나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각하고요.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주말 있었던 시카고의 총격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총성이 울리자 시민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는데요. 손을 꼭 쥔 두 노인이 간신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이번 총격으로 10대 7명이 다쳤고요. 1시간 뒤에 근처에서 또 다른 총격이 벌어져서 결국 14살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 등 SNS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벌이는 집단 행동, 즉 팀 테이크오버라고 부르는 행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도시들에서 들불처럼 요즘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10대들의 사회화 부족이나 10대들이 놀 곳이 줄어든 점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요. 물론 기폭제가 된 건 SNS입니다. SNS로 실시간으로 좌표를 찍어서 모여든 다음에 이 난동 영상을 생중계하면서 일종의 영웅 심리를 즐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걱정이 클 수밖에 네. 없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SNS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10대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요. 틱톡이라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틱톡을 네. 통해서 일단 약속을 많이 잡고요. 또 스냅챗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로 모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좌표 찍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스타라든지 X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난동 부리는 영상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영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도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백 명이 모이다 보니까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토로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SNS 업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 자발적인 제한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SNS가 잘 쓰면은 관계없지만 이처럼 이제 불법적이고 위협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일정한 연령대를 정해서 그 밑에는 못 쓰게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가 그런데요. 호주가 올해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거는 성인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자녀가 SNS를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장면이 그대로 SNS에 퍼지면서 호주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10대 청소년입니다.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호주 정치권이 나서면서 청소년 SNS 이용이 전면 금지가 된 건데요. 최근엔 말레이시아에서도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메타나 X 또 유튜브 쇼츠를 만드는 구글은 모두 거대 기업이죠. 하지만 호주나 말레이시아는 이런 거대 기업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일본 나라에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다 할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담배의 발암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 결과를 감추고 있다가 결국은 들통이 났고 지금은 담배를 사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만큼 비슷한 조치들이 이 SNS에 대해서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취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NS 중독이 심각한데 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더 나와야 될 거고요. 규제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SNS가 사실은 청소년만 중독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성년들도 뇌 썩음에 대한 표현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중독적인 짧은 영상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보라든지 허위 정보들이 SNS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독 현상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좀 막을 대책들이 지금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 23일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 메타 등 7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건데요. EU는 애플에 5억 유로, 우리 돈 약 8,118억 원, 메타에는 2억 유로, 약 3,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ll large online platforms, when dealing with European consumers, need to meet certain rules and obligations on protecting the users' privacy, on possibilities also for smaller providers to compete fairly in the field which those platforms are providing.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인데요. 디지털 시장법의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미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대해 과징금 216억여 원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부터 조사한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의 자기소개 프로필을 통해 이용자들의 민감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수집 정보엔 정치관이나 종교관, 동성과 결혼 여부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메타는 이 정보를 광고기업 4천여 곳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를 분석해 유형화한 뒤 동성애, 북한 이탈 주민 같은 특정 광고 주제에 활용해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였고 또 이제 그런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 개 이상 만들어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집회 또는 뭐 어떤 단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 성과 같은 민감 정보는 적법한 근거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메타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조사 기간인 2021년 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등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방치된 홈페이지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시정 요구 조치는 2019년 2,131건에서 지난해 14,0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시정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플랫폼에선 증가세입니다.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 요구 현황을 보면 X가 3,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텀블러도 1,000건 정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구글에선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 증가했고 페이스북도 지난해 53건에서 거의 12배 급증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선 떨이나 작대기 등 문구를 사용해 졸피뎀, 대마 등 마약류나 러시아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며 연락처와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정보 거래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마약과 딥페이크 음란물 등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위치나 검색 내용 등을 파악해 관련 광고를 화면에 띄웁니다. 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연관된 광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용자의 행동에 기반한 광고에 대해 유럽연합 정보보호이사회가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에 적용 중인 행동 기반 광고 규제를 유럽 경제지역 소속 3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메타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이 지난달 31일 메타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종 통보 일주일 뒤인 오는 7일부터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며 하루에 100만 크론에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정보보호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정식 회부했고 이번에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동 기반 광고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메타는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만약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가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이 규제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